강호에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혈검산장을 잊었고 멸문지와의 진실 또한 어둠 속에 묻혔다 믿었다. 흑양문의 깃발이 중원을 뒤덮은 동안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허나 그들은 몰랐다. 천마산 절벽 끝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시면 속에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소년이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되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거대한 폭포수가 역류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가 아니다. 한 사내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을 뿐이다. 젖은 흙발을 길게 늘어뜨린 사내 이안, 그의 등 근육이 흉포한 범처럼 꿈틀거렸다. 더 이상 울보 소년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벼려진 서늘한 칼날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이안이 천천히 눈을 떴다. 10년 전의 푸른 눈동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가라앉아 붉은 살기를 품고 있었다. 완성되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숲의 맹수들이 숨을 죽였다. 가문의 비기, 무영혈검의 마지막 초식이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안은 낡은 짐승 가죽을 걸치고 묵객이 남긴 녹슨 검을 허리에 찼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다려라. 내 몫을 찾으러 갈 테니. 사냥의 시간. 괴물이 세산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천마산을 내려오는 결 숲의 짐승들이 먼저 길을 비켰다. 최상의 포식자의 등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이안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내공의 흔적이 남았다. 10년 만에 맞는 속세의 공기는 비릿했다. 피냄새였다. 마을 아래 첫 번째 마을. 풍경은 처참했다. 마을 입구에는 흑양문의 검은 깃발이 오만하게 펄럭였고 곳곳에 불탄 가옥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제발 이번 달 곡물은 이것뿐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노인의 애원 소리가 들려왔다. 흑양문의 하부 조직인 흑풍채 산적들이 마을을 유린하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산적 두목이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짐승 가죽을 두른 한 사내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뭐야 이 거지는! 선적 하나가 이안의 앞을 막아서며 칼을 들이밀었다. 이안은 멈추지 않았다.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가볍게 휘저었을 뿐이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적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허공을 날았다. 정적, 산적 두목이 입을 떡 벌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석도. 이안이 무심하게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읊조렸다. 길을 막지 마라. 피냄새는 질리도록 맡았으니. 강호로 돌아온 사신의 첫 인사였다. 흑양문 깃발 안에 놓인 마을 객자는 시끄러웠다. 술에 취한 무리민들이 떠드는 소리가 웅성거렸다. 개중에는 흑양문의 하급 무사들도 섞여 있었다. 이안이 구석자리에 앉자 점소이는 짐승 가죽을 두는 그의 행색을 보고 코를 막으며 물러섰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시비를 걸지는 못했다. 본능적인 공포갑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참, 10년 전 혈검마을 토벌한 게 흑양문주님 아니었나?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술을 마시는 거지. 옆 탁자의 취객이 침을 튀기며 떠들었다. 맞아, 그 마교놈들이 어린아이들 피로 검을 닦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 이안의 손이 멈췄다. 마교? 아이들의 피? 세상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학살자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차가운 진리가 심장을 찔렀다. 탁자 위에 놓인 이안의 찻잔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쨍그랑! 찻잔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객잔의 소음이 순식간에 멈췄다. 이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보아라. 누가 영웅이라고? 이안의 손이 취객의 멱살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발버둥치는 사내의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다. 흑양문 지부는 여기서 북쪽으로 3리, 살려주시오. 이안은 대답 대신 사내를 벽으로 내던졌다. 볼일은 끝났다. 이제 영웅놀이를 끝내러 갈 시간이다. 북쪽 30리, 흑양문 제3지부의 거대한 성문함. 문지기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멈춰라!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쾅!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문이 박살났다. 거대한 먼지 구름을 뚫고 이안이 걸어 들어갔다. 문지기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비명과 함께 수백 명의 흑양문 무사들이 연무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검은 개미떼처럼 이안을 포위한 칼날들. 하지만 이안은 하품이 나올 만큼 지루한 표정이었다. 겨우 이것뿐인가? 이안이 허리춤에 녹슨 검을 천천히 뿜었다. 스르릉.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10년 묵은 녹이 가루가 되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시뻘건 혈광이 번뜩였다. 무형 혈검 제1초 혈섬. 붉은 선 하나가 허공에 그어졌다. 그것은 검격이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웠다. 선이 닿은 모든 것이 끊어졌다. 강철 검도, 사람의 뼈도, 심지어 공포조차도. 단 한 번의 휘두름에 10명이 쓰러졌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이 괴물은 도대체... 지부장 장천수가 만간을 잡고 떨었다. 자신의 정예부대가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이안은 걷는 속도조차 늦추지 않았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피의 꽃이 피어났고 시체 산이 길을 만들었다. 이안이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확히 지부장이 있는 곳을 응시했다. 내려와라! 네 놈이 마지막이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의 눈과 마주친 순간 지부장은 깨달았다. 오늘 밤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만하구나. 네 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본자는 흑양문의 지부장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장천수가 뛰어내리며 비장의 독수를 펼쳤다. 검은 도끼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이안을 덮쳤다. 닿기만 해도 뼈가 녹는 맹독이었다. 하지만 이안은 피하지 않았다. 도간개 속을 평지처럼 걸어왔다. 칙! 도끼가 이안의 몸을 감싼 호신강기에 닿자마자 하얀 연기가 되어 증발해버렸다. 고작 독따위인가? 이안의 비웃음이 장천수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꽂혔다. 장천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자신의 내공이 통하지 않는 상대.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재해였다. 너 정체가 뭐냐? 5대 검파의 암살자냐? 뒷걸음질 치는 장천수를 향해 이안이 검끝을 겨누었다. 기억해라. 이안의 검이 붉게 울부짖었다. 10년 전 너희가 불태운 그 이름을. 무형 혈검 제2초 혈풍. 이안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장천수가 다급하게 허공에 장력을 날렸지만 그가 벤 것은 허상뿐이었다.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장천수의 양팔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고통조차 뒤늦게 찾아왔다. 처절한 비명이 연무장을 울렸다. 이안은 어느새 장천수의 등 뒤에 서서 피 묻은 검을 털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앗아간 목심의 무게만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안은 바닥에 쓰러져 살려달라 애원하는 장천수의 목을 망설임 없이 베었다. 동정심은 사치였다. 악인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비는 빠른 죽음뿐이었으니까. 감도는 지부. 이안은 붓 대신 검을 들어 하얀 벽면에 장천수의 피로 글자를 새겼다. 혈.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강호의 모든 위선자들을 향해 던지는 혈검 산장의 부활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소문은 화살보다 빨랐다. 하룻밤 사이에 흑양룬 지부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소식은 강호 전역을 강타했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벽면에 새겨진 붉은 글자를 보며 수군거렸다. 혈검, 10년 전 멸문당한 그들이 돌아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흑양문의 깃발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거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중원을 지배하는 5대 검파의 수뇌부들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거작 쥐새끼 한 마리가 설치는구나. 그들에게 이안은 아직 밟아 죽이면 그만인 벌레에 불과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안은 산을 내려와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멈췄다. 살기는 아니었으나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오시지 숨바꼭질할 기분 아니다. 달빛 아래 객잔 지붕 위에서 푸른 옷자락이 휘날렸다. 얼굴을 가린 여인이 이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는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안의 깊은 내공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재밌네. 소문보다 더 사나운 놈일 줄이야. 여인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흩날리는 매화 향기가 그녀의 흔적을 남겼다. 이안은 칼자루를 고쳐주었다.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었다. 방해한다면 벨 것이고 막아선다면 뚫을 것이다.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강호에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